타지 마라, 죽는다, 과부틀이다.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들이죠. 진짜 그럴까?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은 없을까? 궁금해서 통계들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통계들을 살펴보다가 느낀 점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연하게 비교되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통계 집계 기준의 일관성입니다. 한국은 이륜차 등록 현황을 집계할 때 50cc 미만, 100cc 미만, 260cc 미만, 260cc 초과 이렇게 총 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륜차 관련 면허 체계가 125cc 초과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맥락이죠. 이게 첫 번째 엇박자고요. 어떤 이륜차 사고 통계에는 ATV 사고 케이스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왜죠? 바퀴 2개 달린 ATV가 있나요? 둘째, 해외의 경우 정부와 민간 단체로부터 안전 운행에 관한 자료들이 입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잦았고 부상이 많은 부위는 어디이며 도로에 나서기 전에 꼭 알아둘 사항들이나 일상에서의 다양한 체크리스트들이 조밀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셋째, 충분한 저변이 있어야만 이륜차 문화라는 게 한 축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나 주변의 인식 등 복잡한 문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 다시 한번 안타까웠어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위험하다,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식의 추상적인 표현은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차량 수 대비 사고율이나 인구 수 대비 사고율을 따져봐야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겠죠. 2021년 한 해 한국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이륜차, ATV를 합해 일어난 사고 건수는 2598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20만 3,130건이 일어났으니 전체에서 10.14% 정도 되네요. 사륜차 수 대비 이륜차 개체 수는 8.89% 정도 되니 사고 비율이 다소 높다고 보입니다. 치명률은 125cc 초과 이륜차가 2.16%, 125cc 미만 원동기가 1.98%였습니다. 승용차 치명률이 1.02%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셨습니까? 이륜차 대비 화물차의 치명률이 더 높습니다. 화물차의 사고 치명률은 2.63%였어요. 특수차는 더 높아요. 3.18%. 진짜 무서운 건 농기계였습니다. 무려 17.03%. 사고 10번이 나면 2명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ATV의 치명률도 장난 아닙니다. 9.24%. 진정한 과부틀은 농기계와 ATV였네요.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2021년도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2019년도와 2020년도 기준이 최신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섞어볼 수밖에 없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테니 넘어가시죠. 미국은 한국 대비 인구수가 6.4배 정도 많은데 이륜차 수는 832만 대로 3.8배 많은 데 그칩니다. 땅이 넓다 보니 자동차를 주로 사용하고 한국처럼 저배기량 이륜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점도 영향을 줬겠네요. 2019년 한 해 미국 전역에서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5,014명, 이륜차 1만 대당 6명 꼴입니다. 한국은 1만 대당 2명 정도였어요. 한국보다 치명률이 3배나 높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각 주마다 다른 헬멧 착용 의무 여부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아도 단속당하지 않는 지역이 미국엔 많대요. 50개 주 중에서 2022년 11월 기준 18개 주만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나머지 32개 주 중 26개 주는 17세부터 25세까지의 라이더들에게만 헬멧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네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해안가 도시들의 헬멧 착용률이 높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나라라지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맥락입니다. 총기나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미국의 2019년 한 해 이륜차 사고 부상자 수는 약 8만 4천 명이었는데요. 이륜차 수에 비교하면 100대당 1대 꼴이었습니다. 한국이 1.22대인 것과 비교하면 조금 낮았어요. 일본으로 가봅시다. 한국보다 인구는 2.43배 많지만 이륜차 수는 4.73배 많은 1,028만여 대. 그야말로 바이크 본진다운 수치로 출발하는데요. 2020년 한 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는 526명입니다.
2021년 한 해 한국에서 459명이 사망한 것과 비등한 숫자지만 이륜차 수를 감안하면 치명률은 4배 이상, 부상률은 2.1배 이상 낮았습니다. 당연히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눈에 띄는 점은 바이크 선진국답게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교육이 양성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이크 통학을 인정하고 그걸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이 교육을 하는 거죠.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가 서포터 역할을 합니다. 동네 친구나 선배들에게 아름아름 그리고 부모님 몰래 배우는 경우가 많은 한국과 대비되는 점이죠. 자, 여기까지 요약해 봅니다. 치명률 측면에서는 선진국일 거라 생각했던 미국이 한국보다 후진적인 측면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노력한 흔적들은 정말 많던데 떠먹여줘도 안 먹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바이크 문화와 산업이 발맞춰 성숙해온 멋진 모습을 보았네요. 두 번째 챕터, 바이크 타다 사고 나면 어디를 어떻게 다치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또 한번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적 관심도 차이를 느꼈는데요. 한국에서는 2012년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 구급 이송한 이륜차 사고자 통계가 마지막이더라고요. 2649명을 조사한 이 자료에서 가장 부상 빈도가 높았던 부위는 무릎으로 29%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발과 팔꿈치가 각각 10%, 얼굴과 손, 어깨, 허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머리 혹은 상체 부위 부상이 가장 많을 거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죠. 과거 대비 헬멧 착용률이 높아진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결과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사고 시 헬멧이 이탈해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외국 조사에서도 다리나 무릎 부위 부상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머리 못지않게 흉부와 복부의 부상도 라이더에게 치명상이 됐습니다. 부상에 관한 조사는 모든 국가에서 헬멧 착용 유무는 구분하고 있지만 다른 보호구의 착용 여부는 구분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마무리 챕터. 그래서 더 안전하게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 즉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을 덜 당하는 방책과 다가오는 사고를 슬기롭게 피하는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을 덜 당하는 방법은 두말할 것 없이 야무진 보호 장구입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헬멧을 내 머리에 딱 맞게 쓴다거나 말단부와 관절부를 보호할 수 있는 라이딩 기어를 갖추고 타는 것이죠. 흉부와 복부를 보호해주는 프로텍터에 관한 인식도 높여야겠습니다. 흉부 보호대는 일본에서도 착용률이 10%를 밑돈다고 해요. 프로텍터가 아닌 행동 요령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덜 미끄러지기 위해 팔 다리로 아스팔트에 저항하며 버티지 마세요. 옷이 찢어지고 쌀이 쓸리거나 관절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바이크를 버리고 몸을 둥글게 말아서 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리 부위 부상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무릎과 발 이외에도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 허벅지는 넘어져서 도로에 끌릴 때 가장 다치기 쉽습니다. 라이딩 기어를 구입할 때 이곳에 아라미드 등 특수 소재를 덧댄 제품을 골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고는 교외 지역보다 도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교차로를 통과할 때와 우회전할 때 가장 많은 사고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운전 방향이 반대인 한국의 경우 좌회전할 때겠죠. 식별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광 안전장구를 몸에 착용하는 것도 좋겠죠. 무엇보다 면허증과 헬멧만 갖추면 오케이라는 가벼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입체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내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바이크 문화를 터부시하면서 음지에서 배웠기에 발전이 더뎠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공존한다는 맥락에서 이륜차 문화 역시 양지에 꺼내놓고 건전하게 발전되길 바랍니다.